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짐에 따라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신청이 이미 마감됐습니다. 이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실시됩니다. 현재 전체 재외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신고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 18대 대선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시행 후 가장 많은 등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해외 거주 유권자는 약 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 시각 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수는 국외부재자 24만 4,499명, 재외선거인 5만 3,420명으로 총 29만 7,919명입니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여 명의 15% 수준으로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22만 2,389명에 비해 33.9%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신고 신청 기간이 21일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 이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 신고 신청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인터넷으로 이제 간편하게 그 신고 신청을 했던 점도 있고 또 연구명부제가 도입이 돼서 그 재선거 연구명부제에 이제 재등록을 안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그 제도도 또 확대가 됐고 공간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16,06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총영사관이 14,194명,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3,697명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69,495명, 중국 43,977명, 일본 38,6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작성한 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없이 4월 9일에 명부를 확정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4월 25일부터 치루어집니다. 플러싱과 팰리세이드 파크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투표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퀸즈 플러싱 소재 시캐슬 그룹 1층 홀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결정하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투표소 두 곳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 2층 강당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이며 이곳에서는 4월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소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투표 관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통해 완벽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5월 9일 치러집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3월 10일 탄핵 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마감된 대선 재외국민 신고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인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제28대 회장에 박은림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동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온 박은림 회장이 새로운 임기 2년의 회장에 그리고 김용만 씨가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는 김기한 뉴욕 총영사와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
그리고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해 새롭게 출발하는 뉴저지 한인회를 축하했습니다. 29대 한인회장에 오른 박은림 회장은 취임사에서 뉴저지 한인회가 한인들의 대표단체로서 한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일을 하겠지, 누군가는 또 후원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뉴저지 동포사회의 희망이십니다. 신임 이사장에 오른 김용만 이사장은 박은림 회장과 집행부의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2세들도 함께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최초 한인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포틀리 등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37선거구와 또 39선거구에 한인 여성들이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올해 11월 7일 실시되는 주 하원 의원 선거에는 한인 2세 마가렛 안 씨가 37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9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제니정 클러스터 시의원이 주 하원 의원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한인 여성 2명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37선거구는 팰리세이즈 파크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총 13개 타운으로 주민 약 19%가 아시안이고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안 후보는 한인 2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한인 정치력은 아직 미약하다며 한인들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안 후보는 37선거구 소속 타운의 교육 예산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클러스터시 의원에 당선된 제니정 의원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루 스텔라토 위원장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것이 한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는 글로리아 오 잉글루드 클립스 시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서며 오라델에서는 미리암 유 씨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에 적용되는 비자 심사 강화 방안에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의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제출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통화 내역,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는 물론 재정 기록과 비자 신청자의 사상 검증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와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일일이 확인해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켈리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 인터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38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범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절차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범법 이민자가 형을 마쳐도 추방 재판이 수개월 걸렸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추방 재판을 통해 바로 추방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범법 이민자의 추방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동안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연방정부 관할 교도소 14곳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6곳에서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형을 마치고 수용소로 보내져 시간을 끌거나 또는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재판관이 교도소에서 직접 만나거나 화상 통화를 통해 추방 재판을 진행합니다. 신속한 추방 재판을 통해 바로 추방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대다수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형을 마친 후에도 추방 재판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고 캐치 앤 릴리스 정책 등으로 추방 대상 이민자를 잡았어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재판관과 재소자 간 화상 통화를 위한 장비를 새롭게 갖추거나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일이 될 전망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IHP 확대 시행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 신청서가 폭증하며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프로그램의 제한 여부와 경기 호조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3일부터 각 서비스 센터들에는 수만 개의 H-1B 신청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청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H-1B 신청자가 30만 명을 훨씬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도 7일이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H-1B 프로그램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H-1B 프로그램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고 게다가 최저 수준의 실업률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는 4년 연속 사전 접수에서 쿼터를 훨씬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왔고 지난해 경쟁률은 4대 1로 나타났습니다. 4명이 신청하면 3명이 탈락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특히 업계를 겨냥한 H-1B 단속도 심화되고 있어 사전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포기하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H-1B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업계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H-1B 비자 사기와 남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IT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서비스센터에 2017-2018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자 중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 강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4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H-1B 비자 심사가 현재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H-1B 비자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신청자가 특별하고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H-1B 비자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전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무더기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간 쿼터인 8만 5천 개를 다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반발이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전이었다면 이번 취업비자 단속은 실리콘밸리와의 2차전이 될 전망입니다. 4월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진행하는 운전 중 전화하지 마세요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특히 10일부터 15일 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셀폰 사용 운전자들을 적발한다고 하니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